오늘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을 모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분쟁과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1년이 이제 넘게 되고 있잖아요. 뭐 이제 11개월째 그쵸. 들어가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곧 1년이 될 텐데 종전은커녕 네. 이란이나 헤즈볼라 같은 세력과 확전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도 드는데 앞으로 양국 간의 평화가 좀 빠른 시일 내로 좀 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지금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네타냐후 총리가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누구나 다 얘기를 많이 하듯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려는 게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직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재판을 받는 것을 피할 수는 있는데, 네. 적어도 지금 사기, 배임, 부정부패 이 세 가지로 지금 기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총리직을 그만둔다면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사법재판을. 그리고 지금 휴전을 하려고 그러면 네.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파트너로 선택했던 소위 말해서 극우파 정당 네.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면 나가겠다. 네, 나가면은 연정이 무너지고 연정이 무너지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선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길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자기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휴전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아랍 쪽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늘리기 위해서 네. 계속적으로 무리한 조건을 내걸면서 휴전 협상에 관심이 없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휴전 협상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유를 본다면은 네타냐후 총리의 꿈은요. 네. 이란의 핵 시설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평화적인 핵 개발을 한다는 것을 일단 믿지를 않고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이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게 뭐 저강도든 고강도든 간에 상관없이.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네,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혼자 이란을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을 파괴하려면은 이 전쟁을 무조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확전을 하고 이란을 자극해서 이란이 보복하면 이스라엘이 보복하고 또 이란이 보복하면은 이제 미국이 끼어들도록 만드는 게 이스라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여러 가지가 걸려 있고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단편적으로 이렇게 어떤 전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 하루 이틀 벌어진 이 분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그렇죠. 팔레스타인이 네. 70년이 된 것 같은데 교수님 모신 김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렇게 왜 이렇게 전쟁을 계속 하는지, 왜 여기는 이렇게 평화롭게 못 사는지 좀 시작부터 좀 근본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단편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쟁이 배후로 따지고 가본다면 네. 유럽의 잘못이다. 유럽의 잘못이다. 네,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네.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살게 군 다음에 그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네. 그래서 유럽에서 같이 잘 살았으면은 지금 현재 문제는 없죠. 크리스찬들, 서유럽 사람들, 그리고 동유럽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교 문명권의 사람들이죠. 그게 네. 뭐 로마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정교회든 간에요. 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정겹게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됐고 그걸 선택한 것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선택했을 때 네. 그 땅에 아무도 안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누구의 잘못이냐 할 때 저는 무조건 유럽 사람들이 일단 잘못했다.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오랫동안 그것도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하고. 몇천 년 그렇죠. 수백 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네. 1000년 이상을 괴롭히면서 같이 살지는 못한다. 예,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사는데 그 땅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최초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르 총리가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인용을 많이 했죠. 신부는 아름다우나 이미 다른 남자 품에 안겼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살기 위해서 미리 가서 봤는데 네. 땅은 너무 아름답죠. 가고 싶은 땅이죠. 그쵸. 그런데 이미 그 땅은 다른 남자 품에 안겼다. 아랍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히틀러가 유대인 처형하고 정말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 앞에도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오랜 기간 박해해 왔던 거잖아요. 그럼요. 중시시대부터. 히틀러 전부터예요. 히틀러가 최악으로 했죠. 그러면 그 전에 유대인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유럽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예수님 죽인 놈들이라고 유대인들을 박해를 했죠. 그러면은 오랜 기간 박해를 늘 주기적으로 하다가 하필 이제 히틀러가 정말 극악으로 했는데 극악으로 했죠. 네. 거기서 이제 반성하고 우리 정말 종교 상관없이 행복하게 잘 살자 하고 품은 게 아닌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유럽인들이 책임을 못 지고 자기네들은 유대인들이 나가서 산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네, 같이 살기 싫은데. 같이 살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랍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유럽인들 자신들이 같이 보듬고 안고 살아야 될 사람들을 자기네 책임을 다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못 살고 쫓아내서 결국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 말이 뼈가 있는 말입니다. 처음엔 그리고 아랍 사람들도 유대인들 환영했어요. 정말요? 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면 초기에 이제 뭐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준다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전쟁 끝났을까 2차 대전 끝났을까 진짜로 만들어 주기로 할 때 그때 팔레스타인 분들이 살고 있으니까 잘 좀 협의를 해서 우리 행복하게 좀 잘 뭐 국가를 나누든지 하나로 이렇게는 좀 될 수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국이 유대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 사실 유대 국가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요. 1917년에 영국의 외교 장관인 벨포우가 당시 영국의 유대인들에서 가장 유력했던 로스차일드 경영에게 국왕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내셔널 홈을 만드는 거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벨포우 선언이고, 그게 이제 바탕이 돼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바탕이 됐는데, 영국은 아랍 사람들을 이용해서 오스만 투르크를 무찌르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독일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 양쪽을 잘 이용한 거죠. 그럼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이 한편이고 오스만 제국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제국이 이제 서로 싸우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오스만 제국은 적국이니까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편이었고요. 그렇죠. 예, 독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 여기 이제 그 반대편에 있었었죠. 그러면은 뭐 그쪽 세력을 이용해서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는 거니까 영국 입장에서 전쟁 이기려고 좀 이렇게 이용을 한 거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독일에 많았어요. 그래 독일에 대해서는 감정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히틀러가 아니었을 때 1차 세계 대전이니까요. 근데 영국은 특히 이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의 자본을 요원했고요. 특히 그 아세톤을 만들었던 와이즈만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인데 이들의 도움도 필요했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독일 편을 듣는 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917년에 벨포우 선언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잡았고 그 전에는 아랍인들한테 니네 우리를 도와서 오스만 투르크를 무찌르는데 우리를 도와주면 니네 아랍 국가 세워주겠다. 그쪽에도 약속을 한 건가요? 약속을 2가지를 했습니다. 땅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거기에서 팔레스타인에다가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예, 그게 이제 항상 싸움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아랍 사람들은 그 전체 아랍어를 쓰는 지역은 다 우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영국은 거기에 그건 아니다고 얘기했지만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면 1차 세계 대전이 어쨌든 프랑스와 영국 그다음 이 러시아 나중에 네. 미국까지 들어 이쪽이 승리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1950년대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만들어주지는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영국은 기본적으로 친유대 정책을 썼어요. 시온주의자 정책을 썼습니다. 네. 친시온주의 정책을 썼는데 아랍 사람들이 그동안 참 조용했다가 이제 30년대가 되니까 쉽게 말하면 영국이 항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깜짝 놀랍니다. 예, 깜짝 놀라서 친시온주의 정책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쩌면은 좀 문제가 풀릴 수도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대륙에서 독일의 히틀러가 네. 그 난리를 쳐놓으니까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네. 추가 기울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 안 그래도 친시온주의 정책을 썼는데 네. 잠시 머물다가 그죠. 아랍 사람이 뭐 반발이 심해서. 예, 다시 이 친시온주의 정책으로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처칠 같은 경우에도 처칠이 사실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예, 야당일 때도 그렇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엔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유엔에서 나오기 전부터 뭐 땅을 나누는 문제로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왜 그게 안 되냐면 네. 아랍에서는 웅달 책방에 제가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이거 내놓으시오. 그럼 웅달 책방에서 제 자리를 주겠습니까?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원래 내 건데 우리 예. 건데. 이거 어떻게 나누던 간에 제가 뭐 저기 저 부엌 있는 네. 쪽이라든지 뭐 인쪽 이만큼 갖고 간다 하더라도 뭐 그냥 그 정도만 갖고 가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줄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 왜 우리가 나눠와야 되느냐. 그렇죠. 예,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좋은 거고.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예, 그래서 1947년에 결국 유엔이 끼어듭니다. 네. 유엔이 끼어들어 가지고 분할안을 만들거든요. 네. 분할안을 만드는데 그것도 아랍은 안 받아요. 근데 이제 분할안을 만들어서 받을래 안 받을래 하면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분할안이 유엔 총회에 표결이 붙여지면 이 문제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랍의 실수인데 이게 유엔 표결에 붙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유엔 표결이 됐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부결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통과가 됩니다. 아까 그냥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할 때는 안 받으면 그냥 땡인데 네. 그때는 유엔이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이 가고 뭔가 이렇게 그 리더십이 있을 때니까. 그때는 이제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더 나아졌다고 보지는 않는데 네.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 국제사회라는 이름하에 네. 여러 나라가 투표를 하는데 네, 거기서 통과된 거. 그게 통과되면 이제 골치 아픈데 그게 통과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결정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네. 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져, 여기 팔레스타인이 네. 살아. 그러면서 이제 통과되면서 더 싸움이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영국도 쉽게 말하면 영국이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유튜브니까 네. 똥을 왕창 쌌어요. 그래요. 똥을 쌌어. 그럼 똥을 쌌으면 자기가 치워야 되잖아요. 찾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뭐 치우고 그냥 나 모르겠어, 난 나갈래. 1948년 5월 14일 날 우리 나간다고. 이제 우리 책임 아니다. 이제 우리는 팔레스타인 완전히 철수하겠다. 5월 14일 날 철수하는 날 네. 이스라엘이 지도자인 벤 구리온이 네. 텔아비브의 박물관에서 오후 4시쯤에 네. 독립선언을 발하는 겁니다.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기념일이에요. 네. 그러면서 결국엔 그 근거는 뭐냐면 유엔에서 분할한 안에 따라서. 근데 아랍은 니네 하기만 해봐라. 니네 하기만 해봐라 하고 이제 계속 꼬나보고 있다가 네. 결국에는 그날 저녁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랍은 우린 인정 못해서 너네 독립선언하면 바로 전쟁에 준비하고 있다가. 네, 그래서 바로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이 제 1차 전쟁이 1948년 5월 14일 밤부터 보통 이제 5월 15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이스라엘이 중과 부적이죠. 뭐 적들이 너무 많죠. 사방에서 다 포위해서 들어오니까 사실 아랍은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패착이 약간 한 달 동안 휴전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스라엘이 무기를 체코를 통해서 받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전황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독립을 지켜내죠. 그 이스라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겨우 생긴 나라잖아요. 그때. 네,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다 동시에 쳐들어왔잖아요. 네. 아무리 그 한 달 동안 휴전에서 무기를 좀 받는다고 해도 숫자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기죠? 근데 기본적으로 네. 아랍이 뭐 이런 말하면 오합지졸이었고요. 전략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같이 들어가면 사령부를 두고 네. 너는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네. 예,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옆에서 많이 싸웠어요. 영국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전투력이 뛰어났죠. 무기가 부족했었는데 그걸 이제 그 휴전하는 기간 동안에 무기를 체코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성공을 하긴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더 셌어요. 전투 경험도 많고 있죠. 전투 경험도 많고 아랍은 숫자만 많지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돌이켜 보면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즘 왜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예전과 같이 이게 세냐? 네. 그랬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아랍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문맹률이 거의 90%였다. 숫자만 많지 제대로 된 군인은 없었는데 이제는 다르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최근에 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많이 올려놨고 그다음에 우리도 뭐 요르단한테도 막 맞아요. 지금 예, 부끄럽게 패배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나라들한테 뭐 고전하잖아요. 네. 말레이시아한테도 고전했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약해진 것도 있겠지만 네. 이제 그만큼 축구가 평준화가 돼서 올라온 겁니다. 이제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이기지 이게 안 예, 되는 옛날에는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하면 그거 당연히 뭐 그거 4대0 계산도 안 했는데 그쵸. 이제는 만만치가 않은 거죠.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에 이스라엘이 그 유엔에서 승인을 해서 국가로 어떤 국제사회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분할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거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아무리 거기서 땅땅땅 했어도 거기에 유대인이 가서 살아야지 그 땅을 지킬 수 있고 뭐 전쟁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그 통과가 되고 나서 혹은 그 전부터 막 몰려가서 이미 계속 들어왔죠.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 사람들이 불만이 그거였어요. 영국한테 막어라. 그때는 영국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근데 영국이 결국 막지도 못했죠. 그러면서 계속 들어오게 됐고요. 이스라엘은 특히 건국한 다음부터는 더 했고 건국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유대인들 많잖아요. 그쵸. 유대인들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많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 바탕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랍 분들 입장에서는 영국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국제사회가 통과시켜놓고 영국이 통치하는데 안 맞고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 늘어나게 받아주는. 아니 막으려고 노력도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그게 히틀러의 박해.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1945년이 되면은 프랑스 쪽에서 들어오는 배가 있었는데 그 영국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국제사회의 감정을 더 건드리는 거예요. 야, 영국 니네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 다시 뭐 사지로 돌려버리라는 얘기냐? 독일이나 이런 쪽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영국이 더 이상 그걸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히틀러 때문에 쥐윤죄가 있으니까 이제 유럽이 막 그렇게 영국이 강하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그러니까 유럽이 집단적으로 히틀러가 너무나 뻘짓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죄의식이 있죠. 근데 죄의식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유럽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남의 나라로 보내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아랍에서는 니네들이 책임을 지고 니네들에서 살다가 문제가 됐으면 니네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그걸 왜 우리한테 다 떠넘겨서 이 난리를 치느냐. 그리고 처음에 왔었을 때는 같이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네. 처음에는 좀 불쌍한 사람들 받아주죠. 네네. 그리고 워낙 수수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위협으로 생각 안 했죠. 근데 갈수록 이제 위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꼭 제가 짚고 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원래 사실은 오스만 투르크가 이
유대 지방을 팔레스타인을 지배를 했었을 때 네. 거의 90% 이상이 아랍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유대인들은 많아봤자 5%밖에 안 됐어요. 5, 6%, 그건 4, 5, 6%. 예. 네.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네. 그거 아니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치자. 뭐 팔레스타인도 거기에 맞는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쵸. 근데 왜 못했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이 네. 이거는 내 땅이니까 네. 내가 나라를 세워야겠다. 네.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이거는 팔레스타인은 시리아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시리아 땅이다. 네, 시리아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쵸. 지리적으로.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운동이 생겼으면은 성공을 했을 텐데 네. 이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운동이 아니라 대시리아 민족주의. 아, 대시리아. 예, 왜냐하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네. 그 땅들을 시리아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소장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역사에서 뼈 아픈 건데 아랍 민족주의를 떠나서 팔레스타인 민족주의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시리아 민족주의에 휩쓸려 버렸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의 지배적인 가문들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끼리 싸웠어요. 아, 자기들끼리 단합을 못했구나. 네. 그래서 이게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안타까운 문제인데 네. 이거를 팔레스타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지지한 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이스라엘이 잘했다 이거를 이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큰 공백이 있는데 그게 네. 바로 이 팔레스타인 민족주의가 부족했던 거고 이게 언제부터 그런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운동이 제대로 찾게 되느냐? 네. 67년 6.1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한 다음부터입니다. 아, 1967년 6.1 전쟁.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진 거잖아요. 아랍 쪽도. 이스라엘이 이긴 거죠. 그쵸, 이긴 거죠. 네. 그러니까 제 1차 전쟁은 1948년이고요. 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독립전쟁이라고 그러고 무슬림 아랍 사람들은 그거를 대재앙이라고 부릅니다. 대재앙. 왜냐하면 그때 난민들이 대거 발생해요. 그래서 그때 집에서 나와서 피난으로 나온 사람들이 지금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70만 난민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래서 대재앙이라고 불러요. 네. 예, 안나크바라고요. 아, 나크바. 예, 대재앙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쟁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문제로 싸운 건 아니고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는 바람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셋이서 미국 몰래 손잡고 이 수에즈 운하를 공격을 해서 네. 사실 전투에서는 이기죠. 이길 수가 없죠. 저기가 이집트가. 그렇죠. 상대가 안 되죠. 예, 그런데 이때 이제 뚜껑이 열린 나라가 미국, 뚜껑이 열리는 나라가 소련. 그때는 이제 냉전 체제가 그들이 세계 최강 대국이잖아요. 최강대국이고 그리고 미국은 뭐가 화나는 게 왜 화가 말도 날까요? 안 하고 나한테. 완전히 따돌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압력을 넣는 바람에 네. 사실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진 거죠. 그래서 그 수에즈 운하 국유화가 성공을 한 거고. 야, 그러면 원래는 이집트 게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수에즈 운하가?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데 네. 그걸 건설한 사람들이 프랑스였고 나중에 그걸 영국이 다 가져갔거든요. 영국이 그 모든 그 주식을 다 사가지고 영국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는 분명히 자기가 공사를 했고 네. 자기 목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팔아버렸고 네. 그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공사를 성공을 했는데 돈 한 푼도 못 버는 수익은 거죠. 영국만 가져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영국의 이집트에서 국유화 선언을 하면서 예, 전쟁이 일어난 거죠. 영국은 안 낀 데가 없네요, 교수님. 그러면 안낀 데가 없죠. 네. 그러면은 근데 뭐 영국, 프랑스면 그 강대국 한때의 강대국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소련은 힘에서 안 되는 거군요. 상대가 안 되죠. 그때 놀라운 일이 있죠. 소련이 네. 얘네 핵 한 대 맞아 볼게요. 진짜요? 네, 그런 말까지 했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은 이 현타가 온 네. 프랑스가 네. 기후로 핵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때 핵 개발을 그렇게 막 제재 받으면서 한 거군요, 프랑스가. 프랑스 핵 개발한 겁니다.
그럼 이 과거의 대제국에도 영국, 프랑스가 그때 완전히 이제 망신을 당한 거네. 네, 영국은 완전히 거기서 완전 망신 당했죠. 미국이 경제 제재했다니까요. 아 진짜요? 네. 아, 친한 나라가 아니었군요. 네, 그때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너무 화가 아니, 나요. 야, 니들이 나한테 내가 2차 대전 얼마나 도와줬는데. 근데 넌 나를 거짓말 치고 나한테 야, 니들 아니 교수님 그러면은 그래서 네. 이집트 때 어쨌든 그래서 전쟁이 돼서 어쨌든 전쟁은 이집트가 이겼잖아요. 국가 네,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팔레스타인 그 민족주의가 그때 이제 일어났다고 하죠. 6.1 전쟁 그때 끝나고.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때인가요? 말씀드린 건 1956년입니다. 아, 56년. 이 전쟁은. 그러니까 2차 전쟁. 2차 전쟁은. 이제 제3차 전쟁이 1967년 네. 그 유명한 6.1 전쟁이에요. 맞아요. 이 전쟁이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아, 이게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네. 이 3차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오. 그러니까 소련이 네. 이집트하고 시리아에 네. 정보를 주는데 잘못된 정보를 줘요. 이스라엘 군대 움직임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야, 이거 너네 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느낌. 근데 소련에서는 야, 이거 이스라엘이 공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하고 시리아도 놀래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가서 보는데 아니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평소랑 다름없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소련은 아니야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게 소련이 네. 선의의 거짓말이냐? 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그래 했느냐? 아니면은 알고도 그랬느냐? 아.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소련이 잠깐만 그러니까 정보 많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당시 시리아나 이집트는 약간 그 친소파 이쪽. 네, 네, 그렇죠. 이스라엘은 미국 쪽 서방 지역. 네. 그러니까 이제 정력을 증강시키니까 이제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이거 뭐야? 쟤네 왜 저래? 쟤들 왜 저래? 쟤들 왜 저래 그러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결정타를 매기는 게 이집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지금도 그 후티 반군 때문에 홍해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배를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로 나갈 수 있는 딱 그 통로가 어디냐면 아카바만에 있는 티란 해협이에요. 티란 해협을 통과해서 홍해로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막히면 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홍해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홍해가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쪽이 지중해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인도 쪽으로 가는 그 네, 바다 그런데 거죠. 이 홍해 쪽으로 이스라엘 쪽에 나가는 통로가 티란 해협이라는 곳인데,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기를 누군가가 어느 나라든지 막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전쟁 선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집트 거기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고민을 해요. 야,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 결국에는 그럼 방법 없다. 선제 공격. 그래서 67년 6월 5일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제 공격을 해서 시리아를 공격하고 이집트를 공격하고. 그 이스라엘이 1, 2차 전쟁 때만 해도 이게 약했는데 이제는 막 다 때릴 수 있을 만큼 강해진 건가요? 사실 1, 2차도 약하진 않았어요. 그때도 그냥 셌죠. 오합지졸이니까 이겼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3차 이 6.1 전쟁은 네. 아랍이 더 참혹했어요. 그 두 번이나 졌는데도 더 크게 진 거예요 이번엔. 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전쟁은 사실은 뭐 이겼다고 해도 되지만 첫 번째 전쟁은 좀 비참하게 당했잖아요. 네. 그럼 뭔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군대가 약하구나. 암구호도 옛날 거 그대로 쓰고 있고 준비가 또 안 됐고. 또 안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전력에 완전히 6일 동안 네. 엄청난 피해인데요. 자, 이집트는 뭘 뺏깁니까? 시나이 반도 다 뺏겨요. 그리고 그 얼마나 처참했냐면 네. 7시 45분, 7시 47분이던가 이스라엘은 이미 이집트의 공군이 네. 아침에 어떻게 훈련하고 언제쯤이면 아무것도 그 파일럿들이 안 하고 있는 시간이 언젠가라는 게 아마 그게 7시 45분이었을 거예요. 아침 7시 45분. 네. 거기에 맞춰서 폭격을 합니다. 그걸 이미 다 조사를 했던 거예요.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뜨지도 못하는 비행기 300대가 경납고에 들어가지도 않고 활주로에 있던 게 다 박살나요. 와, 그럼 처참하게 공군력이 처참하게 깨는 거죠. 처참하게 완전히 깨져요. 하루아침에 공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다 뺏어가요. 그 다음에 시리아는 지금도 문제가 되는 골란고원. 예, 거기를 이스라엘이 뺏어갑니다. 왜냐하면 골란고원이 높은 말 그대로 고원인데 네. 그 시리아 땅에 있을 때 시리아가 이렇게 이집트가 여기 있잖아요. 시리아가 있잖아요. 네. 거기 마을에다가 계속 시리아가
그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 마을 쪽으로 뭔가를 계속 던질 수가 있어요. 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미사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저 고지를 뺏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남산 같은 거예요. 저기서 계속 날 노려보고. 네, 그러니까 그걸 뺏어 온 거죠. 골란고원을 뺏어 온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그때만 해도 네. 요르단이 관장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니었군요. 예,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웨스트뱅크라고 지금 예루살렘 있잖아요. 네. 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 네. 예루살렘과 포함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요르단이 관장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뺏어옵니다. 그때 뺏겨요. 그러면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다 순식간에 깨진 거예요? 박살난 거죠. 와. 아니 근데 말씀하실 때 교수님 소련이 정보를 흘려서 네. 아랍이 먼저 알고 이렇게 전쟁 이스라엘이 하나하고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손도 못 쓰고 당했는 손도 못 쓰고 당한 거죠. 완전히 손도 못 쓰고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배를 하고 네. 자, 왜 이 전쟁이 중요하냐면 네. 자, 세 가지를 뺏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 땅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컨트롤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땅이 골란고원, 그다음에 요르단강 서안 지역, 네. 그리고 시나이 반도는 돌려줬어요. 돌려줬군요, 네. 이집트한테. 근데 국제법상 네. 어찌됐든 간에 그게 뭐 소련의 정보가 맞던 틀리던 간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공격은 기습한. 예, 고스 공격하죠. 그래서 국제법상 선제 공격에 따른 선제 공격으로 얻은 영토는 국제법상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점령지라고 그러죠. 요르단강 서안 지역도 점령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골란고원도 점령지고 그래서 국제사회는 그걸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골란고원하고 요르단강 서안을 네. 가지고는 있지만 네. 불법적으로 점령한 거지 너네가 정당하게 너네 땅이 아니야라고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안 않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그 헤즈볼라가 네. 골란고원 쪽으로 뭘 쏴서 네. 거기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 한 12명이 죽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보복한다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쵸, 그때 나온 그쵸.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왜 니네들이 왜 보복하니? 니네 땅도 아닌데.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시리아 땅이지. 화를 내면 시리아가 화를 내야지. 왜 니네들이 화를 내니? 너네는 불법 점유자인 거야.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럼 또 더 이해가 되네요. 얘네가 불법적으로 점유니까 우리가 가져와야 될 땅이라고 아랍 사람들이 예.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국제법상 네. 거기는 주인 없는 땅입니다. 주인 없는 땅. 네. 근데 이스라엘은 뭐 법이야 어쨌든 자기들이 힘이 세서 뺏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무튼 국제법상 예루살렘은 좀 유식하면 코르푸스 세파라툼이라고 그래가지고 분리객체. 거기는 주인 없어요. 주인이 없다. 예, 주인 없는 땅이 누구 국제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네, 이게 복잡하죠. 어. 그러니까 이제 6.1 전쟁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만약에 서로 그래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 하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의 국가 세우고 그게 합의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국경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이 국제사회가 교과서 쪽으로 얘기하는 건 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로 만들고 팔레스타인 국가 세우고 네. 국경은 1967년 6월 5일 전쟁이 되기 전날 6월 4일로 간다. 6월 4일. 네, 6월 4일 국경으로 가라. 그러면은 골란고원이랑 요르단강 서안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르단강 서안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만 따지면 요르단강 서안은 지역의 예루살렘 지역까지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가지고. 예루살렘은 이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싫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우리가 실리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인데 네. 우리는 그런 거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합의가 그렇게 안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의무적으로 제가 웅달 책방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나눕시다. 네, 근데 했는데 교수님한테 내가 졌어. 네,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박 선생 가지세요. 이동 가지는데 어디까지 내가 할지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기 그게 이제 3차 전쟁이에요. 3차 통해서 이제 오케이 나라를 세우는 것까지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안 된 거야 아랍 입장에서.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뭐 하마스 전쟁 끝나면 그 팔레스타인 국가 얘기가 나오는데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그 국경을 1967년 아. 6월 4일로 돌리라 이거예요. 아, 6월 4일로. 이번에 전쟁이 만약에 하게 2024년에 되면 예. 하게 되면 예. 자, 그래서 이 전쟁이 67년 6월 5일 날 벌어진 이 전쟁은 네. 아랍에게는 정말 치욕이죠. 6일 만에 줬다고 하니까. 예, 그거를 나크사라고 그래. 안나크사. 이건 대좌절이에요. 대좌절. 좌절. 아, 약간 제한이었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드디어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팔레스타인 독립 기구를 해방하는 기구를 이집트가 만들었어요. 이집트가 후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집트가 네. 수에즈 운하도 다시 자기네들이 가졌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아랍 민족주의. 와, 아랍인들이 자존심. 서방 예, 깨뜨렸다. 그래서 이집트는 아랍 민족주의의 본거지였어요. 이게 맹주 같은. 예, 나세르는 뭐 최고의 영웅이었고요. 그러니까 나세르가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는 그를 구성을 해서 결국 이집트 손에 놀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보니까 이거 개판이네. 67년 전쟁에서 이렇게 개패를 하고 너희들이 도대체 팔레스타인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 그때 정신을 버떡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우리가 하겠다. 그 전에는 뭐냐면 네. 제가 웅달 책방을 그 먹으러 들어왔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웅달 책방을 저한테 뺏겨가지고 네. 웅달 책방에서 그걸 찾으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웅달 책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네. 도와준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이 땅 저거는 내가 먹고 여기는 내가 먹고 이렇게 하려고 아랍 국가들이. 그렇죠. 이용해 먹으려고.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보다는 내 땅을 더 늘리는 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땅 이집트 땅 늘리고 시리아 땅 늘리고 네,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돌이켜 보니까 이거는 난 끝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하겠다 팔레스타인. 67년 6.1 전쟁에서의 그 참혹함이 네. 결국 팔레스타인 독립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이제는 뭐 같은 아랍 국가도 다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그게 시작인 거군요. 그게 진정한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독립국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약했다. 그렇죠. 주변에 그냥 아랍 국가 형제들만 믿은 거죠. 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팔레스타인이 67년이 아니라 네. 그게 1920년대로 왔었으면. 처음에 막 영국이 만들어준 애 만에 그때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때 했었으면. 그때는 뭐 그냥 이미 그냥 다 만들고 아쉽죠. 나왔죠. 예,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네요. 지나고 보니까 이때는 이미 다 유대인들 들어가고 국가 세웠고 힘도 세져 있고. 네, 그러니까 그때 같이 했었으면 네. 만만했을 텐데 네. 뭐 그런 기회를 완전히 다 놓쳐버린 거죠. 아랍 민족주의에 휘발려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67년 전쟁이 대좌절이라는 게 아랍인들은 대좌절이 된 거죠. 네. 대좌절이 된 거고.